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어느새 겨울이 다 지나고 또 이제 이렇게 봄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절기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이 새 봄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활기차게 일상을 또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새 봄에 정말 이렇게 화창한 날씨인데 오늘 되게 화창한데요. 어려운 주제, 또 무거운 주제를 좀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두어 번 정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방송으로 다루었던 스토리인데요, 주제인데요. 36주 낙태 블로그, 유튜브 그 사건이에요. 36주에 아이를 낙태한 여성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어떤 그 브이로그 영상 때문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와 뭐 이제 간호사들은 또 실제로 형을 받았고 실형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산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연 변호사님, 법률가로서 이 집행유예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관계가 너무 간략하게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36주에 낙태를 하게 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린 사건인데, 이 엄마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대 중후반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36주이기 때문에 제왕절개 방식으로 아이를 꺼낸 다음에 사건이 좀 끔찍한데요. 하얀 천으로 덮은 뒤에 냉동고에 아이를 넣어서 아이를 살해하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얼려 죽은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병원에서는 진료기록부에 출혈이나 복통이 있어서 병원에 방문했다라고 하고, 사산한 상태로 이제 출생했다, 사산한 상태로 아이가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사산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기에 대한 살인 플러스 의사들, 즉 의료진들에 대한 별도의 책임이 한꺼번에 기소된 사건인데요. 이 의사들, 그러니까 병원장과 집도의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 사건 관련해서 알려진 것이 중요한 건데, 낙태와 관련한 산업이 많이 밝혀졌거든요. 이 병원이 그냥 단순히 한 건을 허위로 한 것이 아니라 낙태를 거의 전문적으로 하고 있었고, 브로커를 통해서 수백 건의 낙태를 해왔다는 것이 이 건을 통해서 밝혀졌고, 그로 인한 수익이 수십억에 달하였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허위 진료기록부, 허위 진단서, 증명서 등이 발급되었다는 이런 것이, 것들이 사실상 다 불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합쳐서 병원장에게는 6년, 그 집도의에게는 4년 이렇게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유예로서는 가장 무거운 형인데요. 실형 3년에 집행유예가 5년 붙어서 5년 동안 다른 행위가 없으면, 범죄 행위가 없으면 이제 집행을 유예하는 형태의 형이 내려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심각한 게,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가 낙태법이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그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일부 이제 위헌 판결이 나서, 그게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국회에다가 입법을 해라, 이걸 보완하는 입법을 해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조금 더 반영한 그런 입법을 해라라고 숙제를 줬는데, 국회가 사실상 그 직무에 대해서 유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이제 6년이 넘었죠. 그죠? 2019년 4월에 그 판결이 있었으니까 그 상태로 지금 입법 공백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많은 여성들이나 우리 사회에 잘못 알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낙태죄, 헌법에 있는 낙태죄가 아예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포인트를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사건은 낙태죄 여부가 아닙니다. 낙태죄는 지금 헌법 불합치에서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낙태를 못한 것,
탓하는 것은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후반기 낙태에 이르르면 아이를 잘못 낙태하다가 엄마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아이를 살려서 이제 출산케 하고 그리고 아이를 살인할 수밖에 없다는 상태인데요. 네. 이게 낙태가 무죄 혹은 낙태죄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이유로 아기를 출산한 엄마도 당연히 무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흐름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네. 아기가 일단 엄마의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의 독립적인 생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살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물론 판사님이 판결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셨겠지만 그 살인에 이르게 된 것이 법의 미비와 관련이 있다라는 취지로 집행유예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저는 좀 법률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네,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호출산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있죠. 그렇죠. 예, 낙태법은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있지만 후기 아까 말씀드렸던 어머니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후기 낙태를 막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법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그렇죠.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통해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엄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엄마도 손쉽게 낙태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보호출산 제도를 이용하셨어야 되는데 그 법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법이 없다는 핑계 예, 법의 미비로 인해서 엄마가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점만을 고려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 사회의 저출산, 생명 경시 풍조 이런 걸 고려할 때 너무 문제가 크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이제 비록 내 몸에 내가 잉태했던 생명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를 떠나서 그 사실 36주라면 어떤 수술을 통해서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나더라도 엄마 없이 충분히 독자 생존이 가능한 그 개월수거든요. 이랬을 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명권이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되고 우리 사회가 이런 태어날 아기들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좀 심하게 말하면 야만적인 사회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알려질 때부터 굉장히 충격적으로 알려졌잖아요. 네. 저는 의문인 것이 이 어머니께서 이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을 하셨는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양형 사유에는 범행 이후의 정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행위를 한 이후에 어떠한 행태를 보였는가인데요. 이 어머니의 범행 후의 정황은 아이의 사망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 책임, 사회적 문제점 그것도 정확하지 않았던 거죠. 보호출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법률을 무지한 것에 대해서는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원이 있는데 그런 제도를 확인해 보지 않고 손쉽게 돈을 써서 불법 낙태를 하고 그거 참혹한 결과에 이르는 모든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부정적인 사인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의료 윤리의 문제도 심각하죠. 그럼요. 낙태를 통해서도 심각하죠. 그렇게 많은 돈을 불법 낙태를 통해서 불법적인 자금이 흘러다니고 있는 정황을 발견했는데 이걸 이용하는 산모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다. 그러면 의사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의사가 모든 걸 다 책임지라는 거냐? 라는 논의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만사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6주 된 아기도 마음껏 이렇게 낙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들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법안 내용에 보면 수술이라는 방법이 너무 수술비가 많이 들고 이제 접근성도 좀 쉽지 않고 하니까 이걸 약물을 통해서 쉽게 낙태를 하는 그런 약물 낙태도 허용을 해달라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제가 이렇게 되게 잘 알려진 여성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도 그런 글들 올라온 거 좀 가끔 보거든요. 이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음성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젊은 여성들이 이
그러니까 피임을 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낙태의 어떤 그런 문제,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임신의 문제를 이렇게 좀 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유통 방식을 거친 약물을 통해서 낙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걸 합법화 해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심지어 이걸 의료보험을 적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까지 있는 마당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의료인들이 얼마나 동의하시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약 합법화가 멀지 않았고, 그렇죠. 네. 암암리에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합법화하는 것은 정말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36주의 산모가 그 법안들이 사실 주수를 제한하지 않고 약물 낙태를 허용하는 형태로 법안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 어머니가 입을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서 얼마나 약물이 제어해 줄 수 있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책임 논의는 되지 않고 무조건적인 자유 플러스 본인의 책임, 이런 형태로 계속 법안이 발의되고 심지어 통과되고 있는 것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으시고 어떤 정파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그냥 민주당이 하는 건 다 오라, 아니면 표면적인 이유로 여성들에게 자유를, 이것에서 우리의 논의가 멈춰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나라의 미래를 논해야 할 단계인데 지금 현재에 이루어질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지만 사실 이것이 진정한 여성의 권리이냐, 이 부분도 사실은 논의가 필요하다니까요. 어떤 여성들은 정말 이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엄마들도 있거든요. 산모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엄마들의 권리는 법에서 되게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태아들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자기 권리, 내 생명권이 있어도 이걸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말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장 약자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태아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 법의 어떤 규정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낙태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생명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갈리는 시점이 낙태와 태아의 생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 묻혀지고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이렇게 쑥 던져지고 그러니까요. 넘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은 국민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정말 이게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법들이 만들어져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또 마련이 되고 있는데 그 굉장히 손쉬운 답으로 무조건 어느 주수에 상관없이 아기를 내 맘대로 임신을 이렇게 중단할 수 있다라든지 낙태를 할 수 있다라든지 이 용어의 문제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흐름에 이렇게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공식적인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복잡한 논의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믿고 그냥 흘려보내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되도록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볼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